사실 이 얘기는 처음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상하이에서도 몇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하면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 김창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2014년부터 중국에서 하지정맥류 교육의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들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의료기 회사인 코비디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메도트로닉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과 합병되면서 코비디엔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 중 하나인 고주파 치료법을 중국에 런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중국에는 하지정맥류 치료에 고주파 치료법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 그때까지 중국에서는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술과 레이저 수술뿐만 있었습니다. 레이저 수술도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초음파도 이용하지 않았다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도전이 이용하는 수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하지정맥류만 치료하는 클리닉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초음파를 진단,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경과 관찰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하지정맥류 치료는 우리와 좀 차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고주파 수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중국 코비디안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겠죠? 그냥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레이저 수술은 레이저 빛이 보이기 때문에 레이저 파이버가 정맥 내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가 없어도 수술을 대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주파 수술은 그러지 않습니다. 고주파 카테터에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 카테터가 정맥 내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초음파가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대강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 의사들에게 수술 방법 가르치시면서 초음파 교육도 같이 하셨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코비디안 입장에서는 중국 의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줄 의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코비디안에서는 초음파 보는 실력과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왕퉁이라는 중국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교육 의사를 찾기 위해서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지를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와서 수술하는 것을 보고 갔었습니다.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저에게 중국에서 고주파 수술 교육 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수술을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초음파도 가르치고 수술도 직접 하면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교육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하이에서 중국 전역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각 지역 대학병원 의사들이 저를 초청하여 교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이 강의와 수술을 시연하며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흑룡광성의 하얼빈의과대학 혈관외과 교수인 왕해양 교수가 저를 하얼빈으로 초청하였습니다. 하얼빈은 동북 3성 중 하나인 흑룡광성의 성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도시지요. 하얼빈 시내에 있는 하얼빈 의과대학병원은 무지 큽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얼빈 의과대학을 하이따라고 부릅니다. 전체 병상수가 5,000배대는 좀 넘을 겁니다. 그래도 병실이 모자라서 복도에서 입원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참석한 모든 의사들을 위해서 거창한 연회를 엽니다. 주로 동북 음식을 먹었죠. 하이따에서 교육은 한 5번, 6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얼빈시에서 서북 방향에 있는 대경시라고 하는 곳에서 온 조선족
즉 저희 동포 혈관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의사라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지요. 대경이라는 도시는 중국말로 하면은 따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볼보 자동차 공장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석유회사 소속의 병원에서 혈관외과 부주임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하지정맥류 수술당 1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병원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중국 전체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처음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상하이에서도 몇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후 이틀 정도 눕혀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하면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원인이 뭘까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입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동맥을 통하여 다리로 혈액이 내려오겠죠. 다리로 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심장처럼 펌프질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게 되면 다리 내의 정맥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지게 되면 혈액이 살얼음처럼 약간 굳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혈전이 생겨 있으면 누워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종아리에서 강하게 혈액을 펌핑하게 되겠죠. 이때 다량의 살얼음 같은 혈전이 심장으로 가게 되고 심장에서 허파, 즉 폐로 가는 동맥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파로 혈액이 유입되지 못하면 허파에서 자심방이나 자심실로 혈액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심실에서 펌핑할 피가 없으니까 당연히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서 환자는 실신하게 되고 심장은 심실성 빈맥이 오면서 심장마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사건인데요. 그렇죠. 저희 병원만 해도 수술 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종아리 운동을 시킵니다. 퇴원해서는 곧바로 걷는 운동을 시킵니다. 수술 후 내원하시면 항상 하는 질문이 걷는 운동 많이 하셨습니까? 입니다. 지금은 중국도 하지정맥류 수술법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수술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도록 중국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사들도 언제 올 수 있냐고 간혹 연락이 옵니다. 중국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맥류 환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심한 합병증에 동반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동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갈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수술 후 종아리 운동, 걷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걷는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